아, 안막새랑 수막새 이 청자기에는 정말 귀한 건데 유창정 선생님 와당 정말 대단하네요. 청자기와는 이 예전에 그 편으로 남아서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안막새하고 저 수막새하고 그 편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편의 출처가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이 양의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 양의정의 정자를 이 고려 청자로 이렇게 지붕을 얹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와장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마금새 부분이 지금 이 물건인데, 이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있는 거를 안막새, 그리고 중간에 동그란 거를 이 수막새라고 하죠. 근데 이건 지금 모란 무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안막새 부분은 당초 무늬꽃으로 이렇게 그 마무리를 했는데, 이 고려 청자의 이런 어떤 신비함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전설 중에 이 청자 기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자 기와 파편으로만 사실은 이 오랫동안 기록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저것이 어디에서 발굴이 되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찾아오다가 강진에서 그 이용희 청자장 집댁 있는 그 곳에서 이 파편이 수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강진에서 그 후에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지금 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었고, 후에 부안에서도 이 생산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개성이라든가 이런 완공터들이 정리가 되고 발굴되면서 북한의 그 유물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제 안막새, 수막새, 그리고 청자 기와 그의 원형들이 여러 점들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와, 합 정말 이쁘네요. 이거는 유상옥 회장님,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님 께서 기증하신 화장용기들이에요. 머리기름이라든가 향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향수병들이나 저런 분합, 화장품 분을 바르는 합이라든가 이렇게 화장을 개는 접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장용기들을 주로 이렇게 수집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볼 수 있게 박물관에 기증도 다 해주셨네요. 이게 칼로 새겨서 이렇게 만든 그림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네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렇게 작게 바둑알처럼 유병을 낮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거기에다가 상감기법으로 여기 서상우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물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근 선생님이라든가 여기 기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작품들도 다 귀중하고 좋지만, 저는 여기 서상우 선생님 기증품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수집하던 물건들 중에서 이분 작품들이랑 상당히 유사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정감이 좀 많이 가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요런 기형의 주전자가 상당히 귀하죠. 근데 이거는 연화를 절지라는 거는 꽃 하나를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화를 절지로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서 만든 작품인데, 이런 게 거의 이건 12세기 정도. 이거 기사명 대접이죠. 근데 기사라든가 임신년이란, 기사라는 거는 이게 간지라고 해가지고 해를 나타내는 건데, 기사년도에 만든 접시 대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선 고려 후기쯤에 이렇게 만든 대접인데, 특히 이렇게 간지가 나오면 정확하게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명문이 들어간 청자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이용근 선생은 예전에 열심히
그 돈을 버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우리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재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동원미술관이라는 굉장히 그 멋있는 미술관을 지으셨는데, 물론 제가 태어나기 이전이라서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도록만 통해서 가히 그 아름다움을 좀 짐작해 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유족분들께서 이 고인의 그 뜻을 따라 갖고 기리기 위해서 이 중앙박물관에 다 기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중앙박물관 오면은 꼭 이용근 선생한테 제가 이 추모를 하고, 그리고 작품들을 많이 감상을 합니다. 제가 청자를 수집하면서 그 꿈을 키우게 된, 그리고 또 가끔 작지만 저도 하나씩 기증을 하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병창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용근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본 동양 오사카 동양 도자박물관에는 이병창 선생님 계신다면은 중앙박물관에는 이용근 선생님이 계신다고 저는 도자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그 예술성을 논할 때 이런 조그만 동자무늬관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이 삼각기법으로 저렇게 아이를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른데 앙증맞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청자 주자인데 뭐 보통 진짜 물 따르는 주자로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저기는 아마 연정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작은 청자에 이렇게 참외형으로 고를 다 만들어서, 이런 사각 접시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보통 원형인데 이렇게 사각으로 접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하나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 놓은 게 굉장히 대단하죠. 보통 과형 주자는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 이 정도 이 흑산감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여의도도 저렇게 흑산감을 해서, 그리고 색깔까지 이렇게 완벽히 나와 있는 작품은 극히 드문 완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궁년 선생은 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랑 해운 쪽에서 활동하신 회장님이신데, 이분 역시도 이 고미술이라든가 골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컬렉터들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여기 기증하신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대표 컬렉터들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버셔가지고 그 돈으로 문화재를 산다는 거, 문화재를 사서 애호를 하고 아끼고 이러면은 결국엔 종래의 종착점은 그 작품들이 이렇게 박물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면은 이게 내가 살 때는 돈이지만 그게 팔리는 게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정말 몸이 이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경우 아니면은 사실은 대부분 팔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박물관으로 기증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 남궁년 회장님이시죠. 청자실은 여기 금속공예실 옆쪽에 있는데, 뭐지? 청자실이 지금 청자실이 지금 휴관 중이네요. 오랜만에 청자 보나 했더니